여러분들 혹시 주변 사람 중에 간첩이 있다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내가 아는 사람이 간첩이라고? 그거 진짜 소름 돋을 것 같은데? 에이 그래도 요즘에는 간첩 없잖아. 뭐 이렇게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솔직히 간첩이라고 하면 영화에서나 볼 법하지 우리 주변에 있을 거라곤 상상하기가 힘들잖아요. 뭐 옛날에는 간첩이 있다 없다 이야기가 나왔지 지금은 현실적으로다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니까 이로 인해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재 우리 사회에 간첩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간첩은 지금도 우리나라에서 열심히 활동 중이다 라는 이야기가 최근 들어 다시 나오기 시작했죠. 아니 국정원과 경찰의 조사 결과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계속 발견된다는 거야. 실제로 국정원과 경찰이 간첩 혐의를 받는 사람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는데 그곳에서 다른 것도 아니고 북한의 지령문이 발견되었다고 하니까 심지어 간첩들이 제주, 전주, 창원 등 전국적으로 퍼져 있을 거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이들은 해외로 나가서 북한 공작원과 남몰래 연락하기도 하고 국내에서도 음모와 사이버 수단을 이용해서 은밀하게 북한과 연락하고 지냈다고 하죠. 그러다 보니 간첩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수사하고 증거를 찾아 숨어있는 다른 간첩들까지 찾아내는 중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간첩으로 의심받는 사람들은 아니나 다를까 본인은 간첩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고 심지어 간첩 혐의를 받고 있지 않지만 이건 다 주작이다 라고 말하는 단체도 있다고 하는데 자 그럼 뭐 늘의 급품일 내래 남조선 간다들의 모가지를 따라왔습니다. 지금도 존재한다는 북한 간첩 현재 바로 시작합니다. 최근 북한은 미사일 도발, 무인기 도발 등을 끊이지 않고 계속하면서 우리나라를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북한이 우리나라를 또 발칵 뒤집어버렸다고 하는데요. 이번에 발견된 이들은 우리 영토에서 아주 수상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하죠. 바로 간첩이라고? 아니 20세기도 아니고 요즘 같은 시대에 무슨 간첩이 있다는 거야?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하지만 최근 국정원과 경찰이 제주에서 활동하고 있는 진보당 제주도당의 전직 간부, 현직 간부 그리고 농민 단체 간부까지 3명을 간첩 혐의로 수사하고 있죠. 먼저 간첩 혐의를 받는 사람들이 소속되어 활동한 지하 조직은 히읗, 기역, 히읗이라는 초성으로 이루어진 곳이라고 합니다. 아마도 조국 통일의 한길을 수행하는 모임에서 따온 한길의 것으로 파악하고 있죠. 한길의가 활동해온 시간은 무려 5년 이상. 간첩들이 그렇게 오래 우리들과 함께 살아왔다고 하니까 소름이 돋는데 한길에는 그동안 아무 일 없다는 듯 웃는 얼굴로 수많은 북한 지령을 수행해왔다고 하죠. 그렇다면 도대체 이들이 지금껏 어떤 짓들을 해왔는지에 대한 행적을 살펴보면 먼저 진보당 제주도당의 전직 위원장은 2017년 7월 캄보디아 앙코르와트에서 한 사람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정체는 북한 노동당의 대남 공작 부서인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이었다고 하죠. 이때 진보당 제주도당의 전직 간부는 북한 공작원에게 한길의 설립과 운영 방안부터 북한과 연락할 암호 통신법 등 간첩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 제주도로 돌아온 진보당 제주도당의 전직 간부는 진보당 제주도당의 현직 간부와 농민 단체 간부를 포섭해 한길회를 조직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렇게 한길회는 2022년 11월까지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 내용만 해도 반정부 투쟁, 반미 투쟁 선동, 한미 군사 훈련 중단, 주한 미군 철수, 주체 사상과 김정은의 위대성 선전 등등등 엄청나게 많은 지령을 받았고 여기서 일부는 실제로 이행했다며 북한에 보고했다고 하죠. 아니 한길회가 했다고 의심받는 혐의 중에 하나를 살펴보게 되면 2019년 2월 제주에서 김정은을 찬양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북한 영화 상영식을 열었다고 하니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대범하게 간첩 활동을 했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쯤에서 어떻게 그 오랜 기간 걸리지 않고 북한과 연락을 주고받았느냐 라는 부분이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뭐 첩보 영화를 보면 평범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서로 은밀히 정보를 주고받고 있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한길에도 우리나라 정부의 추적을 피하고 정체를 감추기 위해 음모를 사용했다고 하죠. 대학원생 나와라. 최근 대학원은 좀 어떤가? 우리가 시킨 일은 잘하고 있겠지?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 우리 문화교류국 이게 아니지 연구원님이 시키신 일인데 당연히 최선을 다하고 있죠. 너 이 새끼 방금 됐다. 다음부터 조심해라. 그것보다 언제 해외 쇼핑 한번 해야지. 네? 접선한 지 얼마 안 됐는데 또 만나자고요? 이번엔 어느 나라로 가면 됩니까? 야 이 새끼야 의무 안 써? 진짜 답답해 죽겠네. 왜 이렇게 한길에는 대학원, 한길의 조직원은 대학원생, 문화교류국은 연구원, 해외 접선은 해외 쇼핑으로 부르는 등 아주 철저하게 음모를 사용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음모를 써도 북한과 대놓고 연락을 주고받을 수는 없었고 사이버 수단을 통해 은밀하게 교신했다고 하죠. 그들은 사이버 드보크를 이용하고 스테가노그래피, 클라우드를 활용했다고 하는데요. 클라우드는 들어봤는데 사이버 쪽으로는 스테가노 이름부터 아무처럼 알아들을 수가 없네 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일단 사이버 드보크란 이메일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공유하고 여기 암호화된 지령문을 올려 교신하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스테가노그래피란 전달하려는 기밀 정보를 이미지 파일이나 mp3 파일 등의 암호화에 숨기는 심층 암호 기술이죠. 쉽게 말해 데이터를 업로드하고 다운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계정을 공유하고 거기 암호화된 문서를 올려서 소통했다는 거지. 이렇게 제주에서 매우 은밀하게 북한의 간첩 조직이 활동했다라는 사실만 해도 엄청나게 충격적인데 진짜 심각한 건 북한의 간첩이 제주가 아닌 다른 곳에서도 활동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국정원과 경찰에 의하면 북한의 연계 지하 조직이 경상남도 창원과 진주, 전라북도 전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간첩 활동에 정황이 있다고 하죠. 전주에서는 한 시민단체 대표가 2013년부터 5년 동안 이메일을 통해서 북한 측 인사에게 시민단체 동향 등 정보를 제공했다는 혐의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고 창원에서는 전국적으로 퍼져있는 북한 연계 조직을 총괄하는 중앙거점 조직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민중자주통일전이라고 불리는 조직은 창원에 있는 한 부부와 진보단체에서 활동해온 사람이 2016년경에 결성했다고 하는데요. 민중자주통일전이가 해온 일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많은 부분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캄보디아 등 다수의 동남아 국가에서 북한 관련 인사와 접촉해서 그들에게 지령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하죠. 이들은 이렇게 받은 지령으로 친일 적폐 청산운동, 반미 집회, 반보수 투쟁 시위를 벌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창원은 하나디펜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 등 방산업체와 함께 국방과학연구소, 육군종합정비창 등이 모여있는 방산도시라고 하죠. 아무래도 이런 군사적으로 중요한 곳에 간첩들의 중앙 거점이라고 하는 민주자주통일전이가 있다? 이건 진짜 구린내가 심해도 너무 심해. 이로 인해 기밀 탐지를 하고 수틀리면 전복하려고 한 거 아니야? 라는 의심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제주, 전주, 창원 등에서 활동하고 있던 간첩에 아직 파악 중인 간첩까지 진짜 우리나라 곳곳에 간첩
간첩이 활개치고 다녔다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간첩이 활동한 정부가 몰랐다는 건 조금 실망스러운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껏 어떤 정부가 출범했던 간은 간첩 혐의를 포착했다면 은밀히 조사를 해왔었죠. 실제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간첩 적발 건수는 26건으로 연간 평균 4명 정도가 간첩으로 적발되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2017년에 출범한 정부 시절에는 간첩 혐의를 조사하는 수사 과정에서 중단되는 일이 있었고 2020년까지 적발된 간첩은 3명으로 줄었다고 하죠. 그래도 이런 상황은 우리나라에서 꾸준히 간첩 활동을 하던 이들이 존재했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올해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게 되면서 간첩에 대한 문제가 수면 위로 올라온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간첩 혐의를 받은 사람들은 현재 국정원과 경찰이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미 2022년 11월 창원에서 민중자주통일전이 소속 3명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고 2022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서 한길에 소속 3명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고 합니다. 야 들어가자. 가서 뭔가 냄새가 구리다 싶은 거 있으면 다 쓸어 담아. 아니 이게 무슨 짓이야? 누구 맘대로 내 집에 들어오는 거야? 응? 이거 주거 침입이라고. 당장 나가. 참나 진짜. 간첩이 주거 침입이러고 있네. 여기 압색 영장 있으니까 확인해 보든지. 뭐라고? 내가 왜 간첩이야? 증거 있어? 증거도 없이 이 선량한 시민한테 간첩이라니. 내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 상황 파악이 안 돼? 너 지금 좆된 거야. 뭐 이렇게 압수수색을 한 결과 한길의 측에서 나온 게 다름 아닌 북한의 지령문이라고 하네. 아니 북한의 지령문이면 물구나무 서서 봐도 빼박 팩트 간첩이라는 증거로 볼 수 있는 거야. 결국 국정원과 경찰은 더욱 자세히 조사에 들어가게 되었다고 하죠. 그리고 앞에서도 설명해 드렸듯이 북한과 연락하기 위해 사이버 수단을 활용했다고 했잖아요. 이로 인해 북한과 연락한 정황을 찾으려면 디지털 기기를 조사하는 게 최고라고 합니다. 그래서 국정원과 경찰은 컴퓨터, 휴대전화를 압수해서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죠. 여기서 말하는 포렌식이란 범죄를 밝혀내기 위한 수사에 쓰이는 과학적 수단이나 방법, 기술 등을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쉽게 말해 컴퓨터나 휴대전화에 남을 수 있는 아주 작은 단서도 놓치지 않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만약 간첩 혐의자들의 간첩 활동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발견이 된다면 그들은 실형을 받게 되는데 다들 아시다시피 간첩에 대한 처벌을 다루는 법은 국가보안법이죠. 일단 캄보디아와 동남아시아 여러 국가에서 북한 공작원과 접촉하기만 했더라도 처벌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국가보안법 제8조를 보게 되면 반국가단체 구성원이나 지령을 받은 사람과 연락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한길이와 민주자주통일전의에 속해 있었다면 더 큰 처벌을 받게 됩니다. 국가보안법 제3조에 의하면 반국가단체 수괴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에 처하고 간부는 최소 5년 이상의 징역, 말단 조직원이라도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러다 보니 간첩 혐의로 수사 대상에 오른 사람들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한길의 민중자주통일전의는 정부가 공안몰이를 하는 중이다 라면서 반박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지령을 받거나 배후 조정은 전혀 받은 적이 없다고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이번 사건으로 수사 대상에 오른 경남진보연합도 반발하고 나서고 있죠. 경남진보연합은 존재가 많이 알려지는 단체는 아니잖아요. 이런 이유 때문인지 현 정권이 간첩이라고 조작하려는 행위라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렇게 간첩에 대한 의혹으로 수사망에 오른 단체와 사람들이 강하게 부정하는 상황에서 간첩 혐의를 받고 있지 않은데도 들고 일어나는 또 다른 단체가 있다고 하네. 국가보안법 폐지, 국민행동이라는 단체와 국면전환, 공안탄압 중단 촉구 대책위는 2023년 1월 11일 정권 위기 탈출용 공안 조작 규탄 및 허위 사실 유포 중단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고 합니다. 기자회견에서 두 단체는 일부 보수적인 언론들이 악의적으로 확대 왜곡하고 날조해서 유포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고 하죠. 이건 단지 실패를 거듭하던 정부가 위기에서 탈출하기 위해 간첩 사건을 조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게다가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진보당 제주도당의 전직 간부는 말기암 환자인데 압수수색을 하는 과정에서 병원 이송을 방해당하기도 했다고 폭로했죠. 뭐 이렇게 한쪽에서는 간첩이 전국적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중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다 조작일 뿐이라고 하는 상황에서 앞으로 정부가 어떤 판단을 내릴지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자 그럼 진짜로 간첩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되는 세상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1급 비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를 담으려 1급 비밀 파일을 들고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